안녕하세요. 네, 김기용입니다. 오늘 강의 계획서 보시죠. 네. 그 제일 위에 그 QR 코드 보시면 첫 번째 거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하실 때 이걸로 하시면 되겠고요. 카카오톡 질문이고요. 아이디로 하실 분은 이렇게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SANG 예, SANGRE MIO 이걸로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오픈 카톡방인데요. 오픈 카톡방은 이제 제가 자료나 아니면 필요한 사항들을 공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꼭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주말반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가입하시면 이제 아마 주말반하고 이제 왜냐하면은 연기 1기 때는 주말 평일이 나누어져 있지만 2기 때부터는 주말반은 하나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가입하시면 나중에 최신 판례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사항 같은 거를 제가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최근에 그 1월에 변호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 같은 거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도 올려드리고 물론 수업 시간에도 풀어드려요. 풀어드리니까 미리 읽어보실 거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니까 꼭 가입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여기는 제가 오픈 카톡방에 올려드린 파일을 좀 뭐 늦게 들어오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예전 걸 못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구글 드라이브에는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픈 카톡방에 올라간 자료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간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가면 그간 제가 올려드렸던 자료 그대로 여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필요한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렇게 자료가 많이 안 올라가지만 앞으로 2기, 3기 때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신 판례라든지 아니면 최고 답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올라가니까요. 그걸로 왜냐하면은 이제 종이로도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지만 뭐 그렇죠. 그리고 좀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채점하는 거예요. 채점하는 것 전부 다 그 PDF 파일로 채점해서 나눠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쓰신 답안지를 들고 다니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장해서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는 방법도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기 일기는 제가 채점합니다. 그래서 채점해서 나누어 드리니까 채점해서 그 성적 같은 거 있죠. 성적 같은 거 여기 다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 드릴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다 벽에다 게시했는데 그거보다 그냥 여기서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시면 거기 안에 필요한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순환별 특징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연기 1기, 2기, 3기 이제 메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했고요. 이제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 이 앞에 보면 인문 특강이 있습니다. 인문 특강이 3개예요. 3개. 뭐 답안 작성법 특강도 있고 그다음에 몇 개 있는데 혹시라도 감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오늘 가셔서 여기 인문 특강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연기 전에 들으셨을 때 하고 연기 끝나고 한 번 더 들으셨으면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연기 끝나고 안 들으셨으면 이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답안 작성법 특강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시험을 자꾸 보실 거기 때문에 답안 작성법 특강은 1시간 정도밖에 안 하니까요. 답안 작성법 특강하고 그다음에 3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기초 이론이 있고 두 번째 답안 작성법 있고 세 번째는 조문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들으셨으니까 답안 작성법하고 조문 정리하고 조문 정리도 2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으시면 이거 들으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시 듣는 걸 추천드리고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또 계속 진도가 나가니까요. 그 다음에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상태로 갈 텐데 연기 때는 이제 기본 이론을 했죠. 기본 이론하고 모의고사 2번 봤습니다. 30점짜리. 여기는 기본 이론이고 뭐 별게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교재가 바뀝니다. 1기 때는 쟁점 정리라는 교재로 바뀌어요. 여기는 핵심 정리였고 이 쟁점 정리가 이제 요 책입니다. 요 책.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시험장까지 갖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핵심 연기 교재하고 일기 교재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이제 일반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답안에 쓸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장까지 가져가실 교재는 요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과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180페이지 정도면은 하실만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과목은 제가 알기로는 뭐 책이 이만큼 두꺼운데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교재가 이 진도별 기출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일기가 양이 제일 많습니다. 보강도 제일 많이 하고요. 일기가. 왜냐하면 기본 이론도 하면서 기출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요. 기출 문제도. 그래서 기출 문제집은 시중에 기출 문제집이 많이 뭐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 기출 문제집은 다른 기출 문제집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보통 시중의 기출 문제집들은 예를 들어서 뭐 몇 년도 기출 문제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몇 년도 아니면 종합 사례라고 해가지고 사례집하고 기출 문제하고 믹스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뭐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기출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 1문이다. 그럼 여기는 심판도 있고 소송도 앞부분이 있고 소송도 뒷부분이 있고 이렇게 한 문제로 되어 있어요. 보통은 1문이야. 그러면 이거를 어떤 책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어떤 책에다 넣어 놓으면 만약에 소송 1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 소송 1 파트에다가 넣어 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송 1번 예를 들어 대상적격이다. 대상적격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 중에서 뭐만 풀어봐야 돼요? 이것만 풀어봐야 되겠죠. 이건 아직 공부 안 했단 말이죠. 물론 뭐 한 번 보고 다 하시는 분들은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것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밖에 못 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대상적격 공부를 했어요. 대상적격 공부하고 제가 10년 기출이거든요. 10년 동안 기출 문제 중에 대상적격 문제만 본인이 다 골라서 찾아봐야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다 하고 나서는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지만 근데 제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보세요. 이 책을 큰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자 오늘 하겠습니다만은 대상적격은 처분과 재결이죠. 처분은 적극적 처분이 있고 소극적 처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상적격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테마인 것 같지만 사실은 테마가 3개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재결에도 특수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테마가 4개예요. 순서대로 보면.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이거 전체를 다 공부를 했다고 쳐도 우리가 노무사 시험 기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행정고시 기출이다, 사법시험 기출이다, 변시 기출이다. 그 중에서 적극적 처분에 나오는 게 그걸 어떻게 다 찾을 거예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소극적 거부 처분이다. 그럼 거부 처분을 다 찾아가지고 봐야 된단 말이죠. 제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원래 이 책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 기출 문제를 다 모아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리스트. 그러면 적극적 처분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 작은 책에 보면 작은 책하고 큰 책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작은 책에 보시면 1번에 적극적 공권력 행사예요. 찾으셨나요?
적극적 공권력 행사에 여러 번 나왔죠. 근데 타국가 시험에 보세요. 09년, 11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나왔어요. 적극적 공권력 행사만 9번 나왔다고요. 그러면 그 9문제 중에서 그 다음에 적극적 공권력 행사의 노무시험이 한 6, 7번 나왔을까요? 11, 서너 번 나왔죠. 그러면 적극적 공권력 행사가 몇 문제 나왔다는 거예요? 13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13문제가. 그럼 그 13문제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만 골라가지고 여기다가 넣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기에 적극적 공권력 행사가 문제가 몇 개 나왔냐면 31페이지 보세요. 31페이지. 큰 책 31페이지요. 큰 책 31페이지에 보시면 기출 8번이라고 해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의 처분. 반려가 거부거든요. 그러면 반려가 8번이에요. 그럼 7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적극적 공권력 행사의 16문제 중에 7문제를 뽑아가지고 넣어놨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제일 중요한 7문제를 뽑아가지고 넣어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7문제만 풀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기출문제, 전 국가시험 기출문제의 적극적 공권력 행사 중. 그럼 거부처분은요? 작은 책에 보시면 거부처분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10번 정도 나왔죠. 그런데 큰 책에 보시면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 8번, 9번 2문제밖에 없어요. 여기는 10번 나왔는데 여기는 2문제밖에 없어요. 이 2문제만 풀어보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2문제만 풀어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풀어봐도 돼요. 왜냐하면 중복되거나 단순한 문제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처분에서 재결 넘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부관이라는 쟁점이에요. 자, 작은 책에 보세요. 작은 책에 보시면 16페이지에 부관입니다. 찾으셨나요? 부관이 여러 번 나왔지만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럼 부관 문제가 그럼 타 국가 시험에 7번 나왔어요. 아시겠죠? 7번 나왔는데 제 39페이지 제 책에는 기출 한 문제밖에 없어요.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7문제 중에 이 한 문제만 풀어보면 나머지 7문제는 다 풀어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선생님 한 문제를 어떻게 7문제를 다 풀어봅니까? 한 문제만 풀면 다 풀어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문제가 공통되거든요. 예를 들면 부관 같은 경우에는 5문제가 부담에서 나왔어요. 5문제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문제가 부담과 기한에서 나왔어요. 그럼 뭐만 풀어보면 돼요? 부담과 기한만 풀어보면 되죠. 이 문제가 부담과 기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재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결도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재결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이 작은 책의 목차에 맞춰가지고 딱 넣어놨어요. 이런 책은 없습니다. 그냥 연도 순서별로 해가지고 문제 해설하는 거 이런 거는 아무나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아무도 못 씁니다. 이걸 쓰려면요 10년치 기출 문제의 쟁점 리스트를 모두 다 뽑아가지고 다시 재정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책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적극적 처분을 봤어요. 그 다음이 거부 처분이잖아요. 적극적 처분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뭐 보면 돼요? 큰 책으로 와서 적극적 처분 문제 쫙 풀어보고 거부 처분 공부하고 거부 처분 싹 풀어보고 재결 공부하고 재결 풀어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원래 시험에는 심판과 적극적 처분, 원고 적격 이런 것이 믹스돼서 한 문제로 나오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실력은 안 돼요.
이제 연기만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기출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보는 겁니다. 빨리빨리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기출문제가 아니라 진도별로 된 기출문제를 쓴 거예요. 제가. 아시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요 작은 책의 목차 순서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 테마 풀어보고, 그런데 한 테마 풀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한 테마 풀어봤어요. 근데 여기 와서 봤더니 문제가 없어요. 그건 뭐가 되지 않았다? 기출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출이 되지 않는 것도 있죠, 당연히. 그럼 그건 어디서 커버하느냐? 2기 때 사례집에서 커버합니다. 아시겠죠? 2기의 사례집은 기출문제에 나오지 않는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기출문제에서 연습을 하고 요거하고 풀어보면 여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촘촘하게 문제를 다 풀어보시. 이 사례집은 제가 전 테마를 다 써놓고 사례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테마에서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없어요. 이걸로만 풀어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1기가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의 기수예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에서 완벽하게 문제를, 왜냐하면 2기 때는 우리는 모의고사 여기는 3번 봅니다. 여기는 매일 봐요, 매일. 2기는 이론에서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가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매 시간 문제를 풀어요, 매 시간.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50점 모의고사 풀고 시험 보고 50점 모의고사 해설해 드리고 종합 문제 3개, 4개 이렇게 해설을 해드려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되게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출문제를 정리를 해놔야 돼요. 만약에 이때 기출문제 정리를 안 해놨다. 그럼 이때 해야 돼요. 이때 하면 늦어요. 여기는 모의고사 맨날 모의고사만 봐야 되거든요. 3기는 교재가 없어요. 매일매일 모의고사 100점짜리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출문제를 그냥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죠? 껌 아시죠? 껌 씹을 때 단물이 다 빠질 때까지 한 문제 가지고 요리도 보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답만 알고 이거 처분이요? 예, 처분입니다. 처분 아니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기출문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 이론하고 기출문제를 약 한 7대3 또는 6대4 정도로 공부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거우시더라도 교재 2권을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모의고사 3번 봅니다. 모의고사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2기 때는 이제 여기는 사례집으로 풀어요. 사례집으로. 그럼 사례집을 푸실 때 여러분들이 교재를 들고 다니셔야 되겠죠. 그 기본 교재가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 책으로 계속 보시면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책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아시겠죠? 그래서 사례 문제. 이거 매일 시험. 그러니까 9회 하니까 9회 시험이에요. 50점짜리. 얘는 역시 매일 시험인데 매일 100점. 여기 교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점 시험 보고 100점 문제 풀어드리고 시험 본 문제 풀어드리고 시간이 좀 남아요. 100점 작년 3기. 그러니까 25년 3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5년 3기 문제를 가지고 와서 풀어드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 200점 문제를 풉니다. 매일 200점. 그러니까 100점은 푸시고 나머지 100점은 집에 가서 시험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때는 숙제가 없었지만 이때는 숙제가 있습니다. 매일 댁에 가셔서 풀어보는 숙제를 내드려요. 아시겠죠? 숙제를 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풀어보셔야 돼요. 오늘부터도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숙제 11회 시험 3번. 여기는 시험 9번, 숙제 9번이에요. 문제가 몇 개예요 벌써? 9문제. 여기는요. 숙제 6개, 시험 6개. 이 정도만 문제 풀어보시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아시겠죠? 남은 건 그냥 암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그 명절은 쉬시고요. 거기 시험 보실 때는 60분 시험이니까 시험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연기와 마찬가지로 일기 때도 제가 채점을 해드립니다. 제가 채점해드리니까 한 사람이 채점하니까 그래도 좀 정확하겠죠. 그래서 제가 채점해드리고 그 구글에다가 점수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주말반도 시험 보신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주말반하고 평일반하고 통합해서 성적표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예를 들면 주말반 최고 답안도 여기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카톡방은 아까 말씀드렸고, 강의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쟁점 정리하고 진도별 기출 연습하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교재 특징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자, 강의 특징은 한 60% 핵심 정리. 많은 분들이 일기 때 뭐 기본 이론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합니다. 다. 기본 이론 다 해요. 60% 빨리 합니다. 빨리.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문제. 기출문제도 풀어드려요. 기출문제도 40% 정도. 지금 이 안에 그 25년도 기출문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25년 저희 시험 기출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쪼개가지고 해당 부분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풀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최고 답안도 제가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최고 답안도 강평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숙제 내드린다 그랬죠. 매일 답안 쓰기 숙제 내드리니까 숙제라고 해가지고 뭐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제 숙제는 10분이면 돼요. 10분, 15분만 해보시는 겁니다. 제가 숙제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드릴 거고, 특징은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첫 번째 작은 책입니다. 작은 책은 1번에 보시면 핸드북이에요. 이렇게 답안에 쓸 분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답안에. 그러면 이 책하고, 잘 보세요. 이 책하고 같이 공부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책하고 같이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 게 메인이겠어요? 이게 메인입니다. 이거는 연습이에요. 연습책. 아시겠죠? 이거는 한 두 번만 풀어보면 한 두 줄 읽으면 무슨 문제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고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연습책이에요. 이거는 이걸로 갖고 가는 겁니다. 자, 연습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기출 2번. 독촉의 처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읽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양가로 2번에, 물음 2번에 마지막 줄에 위 독촉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자,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혹시 답안작성법 특강 들으셨나요? 자, 답안작성법 특강을 들으시면 네 가지가 일치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질문의 요지는 뭐예요? 독촉이 처분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답안지입니다. 이게 답안지. 답안지에는 제일 먼저 나중에 이제 원래 답안지하고 똑같이 제가 내드릴 텐데 그 앞에 보면 번호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몇 번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2문의 2번이죠. 자, 문제 2문의 2번이다. 문제 번호를 써요. 문제 번호만 써도 되지만 조금 더 좋은 거는 요 문제의 쟁점을 여기다 써주면 여러분들이 채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써주면
이 사람은 쟁점을 잘 알고 있구나. 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쟁점이 뭐겠어요, 여기? 독촉의 처분성이죠.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12페이지. 로마자 2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책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쓸 때는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가 뭐 쓴다? 독촉의 처분성 이렇게 써야 된다. 아시겠죠? 알고 있다. 답이 아니라 문제되는 게 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 개가 일치돼야 됩니다. 답안지 안에서. 독촉의 처분성이 일치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1번은 문제점입니다. 여러분들 노동법 시간에 뭐 논점의 정리, 뭐 사안의 뭐 저도 해봤어요. 논점의 정리, 뭐 문제의 정점. 자, 논점의 정리 몇 자예요? 5자. 문제점 3자. 5자 써가지고 이득이에요. 3자나 5자나 똑같아요. 3자 쓰는 게 더 낫죠. 어떤 분은 논점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어요. 그건 좀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이 문제점은 답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뭐가 문제가 된다라는 걸 쓰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된다. 문제점 쓰는 방법은 나중에 혹시 배우셨나요? 문제점은 3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산원조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관계가 들어가야 돼요. 살짝 누가 뭐 했고 뭐 했고. 그다음 두 번째 논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산원조, 조문이 들어가야 돼요. 3가지가 들어가 가지고 쓰는데 이 분량은 문제점 쓴 분량은 10점에 3줄에서 4줄. 10점에 3줄에서 4줄이에요. 그럼 15점이면요. 한 5줄. 안에 사실관계 2줄, 논점, 조문. 자, 그럼 나중에 답안 쓰는 방법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논점이 뭐예요? 처분성, 대상적격. 이러한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문은 소송법 19조죠. 요거 2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문제점 안에.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풀어 쓰는 겁니다. 독촉의 처분성을 풀어 쓰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문장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자, 1번이 문제점입니다. 자, 2번. 2번은 일반론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1번 문제점, 2번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3번 적극적 공권력 행사의 요건, 4번 설문. 어디까지가 1번론입니까? 2번, 3번이 일반론입니다. 2번, 3번. 이게 일반론이에요. 이 일반론은, 잘 보세요. 이 일반론은 어떤 문제가 독촉의 처분성, A 처분성, B 처분성, C 처분성, D 처분성 어떤 게 여기 들어가더라도 이 일반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일반론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2번과 3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2번과 3번 일반론은 어디서 공부하느냐? 9페이지 작은 책에 보세요. 작은 책에 보시면 2번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3번 적극적 공권력 행사의 요건. 이게 일반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작은 책에서는 뭐만 공부한다? 2번과 3번만 공부하는 거예요. 1번은 지워버리세요. 아시겠죠? 9페이지에 1번 문제점은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지우시는 김에 11페이지에 문제점도 지우세요. 여기서는 문제점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요? 요거는 큰 책에서. 자,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가지로. 저 3자를 좋아해요. 산원조도 3개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일설도 3개예요. 문제점, 일반론, 설문의 해결. 아시겠죠? 3가지. 자, 그럼 일반론을 다 썼어요. 그럼 일반론에 비추어서 3번째 설문의 해결을 씁니다.
노동법에서는 답을 뭐라고 하나요? 답 이렇게 쓰나요? 사안의 해결 5자잖아요. 설문 2자죠. 사안의 해결이라고 점수 더 줍니까? 설문이라고 점수를 깎고요? 아니죠. 사안의 해결이 점수를 더 주면 사안의 해결로 써요. 그러나 설문 2자. 벌써 몇 자를 아꼈어요. 시간 싸움입니다, 이거는.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짧게 쓰고 어떻게 하면 동일한 내용으로. 마지막은 설이에요. 자, 문제점, 일반론, 설문. 그럼 설문은 뭐냐? 이 문제 답이에요. 아시겠죠? 문제 답. 자, 큰 책 12페이지 봅니다. 2번 행정이의와 처분의 관계, 3번 적극적 공권력 행사의 요건. 이 2가지는 일반론이에요. 설문. 이게 답입니다. 자, 답에서 독촉의 법적 성질, 두 번째, 처분성.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 책에서는 뭐만 공부하고, 이것만 공부하고, 큰 책에서 뭘 공부한다? 이걸 공부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큰 책. 그래서 큰 책 볼 때는 요것만 설명해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리면 요것만 써보세요. 요거하고 요거. 이거는 잘 보세요. 보세요. 독촉이 나왔을 때 쭉 답안을 씁니다. 두 번째, 독촉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계고 처분이 나왔어요. 계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답안, 여러분 답안지에서 뭐만 달라져요? 요거하고 요거만 달라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A가 되건 B가 되건 C가 되건 D가 되건 요것만 달라지고 얘는 안 달라집니다. 얘는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작은 책으로, 달라지는 건 큰 책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아시겠죠? 자, 그럼 큰 책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그러면 얘는 문제점하고 마지막에 설문에는 저만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문제점과 설문이 있으면 설문에 목차가 있어요. 요거는 일반론 목차예요. 자, 일반론 목차는 몇 가지다? 2개. 자, 설문 목차는 각각의 논점마다 목차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오늘 대상적격 배울 거니까 적극적 공권력 행사 배울 거거든요. 자, 적극적 공권력 행사에서는 목차가 몇 개다? 2개. 적극적 공권력 행사는 목차가 2개입니다. 소극적 공권력 행사도 목차가 2개예요.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33페이지에 보시면 기출 8번에 설문에 보시면 목차가 몇 가지죠? 법적 성질, 두 번째 처분성. 똑같아요? 달라요? 여기 보세요. 법적 성질, 처분성. 만약에 A 행위다. A 행위의 법적 성질, A의 처분성. B 행위다. B 행위의 법적 성질, B 행위의 처분성.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일반론 목차 말고 설문 목차 하나 외웠어요. 처분이 나오면 목차를 몇 개 쓴다? 2개. 1번 법적 성질, 2번 처분성.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답안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60% 일반론은 이거 공부고요. 40% 기출문제는 이거 공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공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채점자예요.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채점자는 답안지를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읽지 않아요. 어떻게 읽느냐? 요걸 먼저 봅니다. 요걸 예를 들어 대상적격이 논점이에요. 그런데 원고적격이 문제가 된다 라고 썼어요. 그럼 밑에 건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 틀렸기 때문에. 2점 또는 0점하고 끝이에요. 다 틀렸잖아요. 대상적격을 물어봤는데
원고 적격이 문제된다고 했으니까 내용도 다 원고 적격 내용일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얼굴이에요. 이게 얼굴. 자, 대상 적격 논점이 된다고 맞췄어요. 그럼 이걸 아니고 이거부터 먼저 읽어요. 답부터 먼저 봅니다. 답. 자, 여러분들이 채점자예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물어봤어요. 그럼 답이 뭐라고 썼겠어요?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썼겠죠. 근데 한 장을 딱 넘겨서 딱 봤는데 설문이니까 이게 답이잖아요. 그렇죠? 목차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처분인가 이고 하나는 법적 성질을 썼어요. 답은 이겁니다. 이러니까 처분이다 아니다. 근데 법적 성질도 썼어요. 얘는 뭔가요? 뽐내는 거죠. 자랑하는 겁니다. 나 그거 알아요. 이게 가점 사항입니다. 이게 보통 답안이고 이게 좋은 답안이에요. 법적 성질을 써주면 가점이라는 거예요. 가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독촉이 처분인가? 라고 했는데 독촉이 처분성만 썼겠지라고 딱 했는데 법적 성질을 독촉은 이런 행위로 준법률학적 행정행위이면서 통지이다. 2번 처분성. 어느 게 더 나아요? 이게 훨씬 낫죠. 그래서 제가 고민해가지고 이 목차를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고민해서 이거. 그래서 법적 성질을 그러면 목차가 어떻게 된다? 법적 성질, 두 번째 처분성. 외우셨죠? 이런 목차를 제가 기출 문제 쟁점마다 만들어 드려요. 예를 들어서 권리보호 필요성이다. 그러면 부기회반 이렇게 외우면 돼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설문을 쓰면 기가 막히게 설문 목차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하고 설문 목차를 외워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뭐가 일치돼야 되느냐? 잘 보세요. 질문, 문제점 옆에 있는 논점, 문제점, 답. 이게 일치돼야 돼요. 다 쓰고 나서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 답을 보고 다시 문제를 봐야 돼요. 왜냐? 답안을 막 열심히 쓰다 보면 문제가 뭔지 잊어버려요. 문제가 뭔지. 작년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출문제 7번에 한번 보세요. 이게 작년 문제이죠. 아래에서 셋째 줄에 A 청장은 위탁 운영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갑은 위탁 운영 계약 해지에 무효 사유가 있음을 발견해서 소송상 다투고자 합니다. 갑이 제기해야 하는 소송을 설명하시오. 위임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이게 지금 위탁 운영 계약 해지했으니까 위탁 운영 계약이 처분인가 아닌가가 쟁점이다. 라는 걸 캐치는 했어요. 처분인지 아닌지. 그래서 결론. 위탁 운영 계약 해지는 처분이다. 위탁 운영 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걸 썼단 말이에요. 무효 사유가 있다. 처분이다? 처분이 아니다. 라고 썼어요. 근데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다시 한번 더 읽어보라 그랬죠. 읽어보세요. 처분인지를 물어봤나요? 뭘 물어봤어요? 소송의 종류를 물어봤어요. 그럼 처분이다? 그런데 무효예요. 무슨 소송 제기해야 된다? 무효하기.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4번에 법적 성질, 처분성,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갑이 제기해야 되는 소송의 종류. 이게 답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처분성을 열심히 쓰다 보면 그게 처분 문제인지로 처분이다. 처분이 아닌데 결론 내용 끝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질문이 뭐였어요? 처분인가가 아닙니다. 무슨 소송 제기해야 되는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소송 제기해야 되는가라고
출제자로서 다 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답이 무슨 소송? 아까 무효라고 했으니까 무슨 소송? 무효확인 소송 제기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무슨 소송 제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데 내가 처분을 물어본 게 아닌데 이해가 되시죠? 질문에 답을 해야 돼. 질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답을 하면 안 되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처분이다. 세 번째 무슨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답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거 마지막에 요거를 써야 돼요. 요거 아시겠죠? 그럼 요 안에 문제점 안에 처분인가가 문제된다만 써야 돼요? 아니면 소송의 종류도 문제된다고 같이 써야 돼요? 소송의 종류도 처분인지에 따라 소송의 종류가 같이 결판이 난다라고 써줘야 이게 답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본인이 생각하는 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은 이거 물어봤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걸 막 적어요. 그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작은 책, 큰 책. 지금은 그럼 작은 책 일반론은 나중에 무한반복 암기하면 돼요. 지금부터 암기를 슬슬 시작하면 됩니다. 되지만 지금 포커스는 이거예요. 아시겠죠? 문제점과 이거 쓰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대목차, 그 다음에 요 문제점과 쓰는 방법. 이거 연습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활용 방법을. 그래서 제가 진도별로 기출문제를 잘라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지기 한번 풀어보다가 저기 뒤에쯤 가면서 항고소송의 대상지기 또 나와요. 그럼 앞에가 가물가물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권리보호 필요성 나중에 이제 1기 끝나고 2기 하다가 권리보호 필요성이 자꾸 헷갈려요. 그러면 권리보호 필요성에 대한 기출문제만 여기 싹 해가지고 문제를 세네 문제 딱 풀어보면 요건 알겠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부러 진도별로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쟁점 정리는 여기서 사례는 이렇게. 그 다음에 쟁점 정리는 뭐 기출 표시 다 되어 있고 암기 표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이제 1기부터 암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일반론 암기를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별표 3개짜리부터 암기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하시라고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1기 때는 별표 3개만 별표 3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별표 3개하고 2개만 암기해도요 70% 이상 맞춥니다. 2-3개만 해도 70% 이상 맞춰요. 거기서 벗어난 것들은 별표 1개짜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성 문제예요. 구성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3개부터 먼저 암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진도별 기출 연습의 3번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점, 일반론, 설문. 여기 세 가지예요. 특히 이번에 제가 전면 개정하면서 신경 쓴 건 이거예요. 지금은 설문 시대입니다. 이 답안을 멋들어지게 잘 써야 돼요. 이 답안을.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그럼 선생님 일반론은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 안 쓰고 이거 잘 썼다고 이건 기본. 아시겠죠? 기본이고 이걸 정말 잘 써야 돼요. 특히 요런 걸 추가 논점, 보충 논의 같은 걸 제가 설명해 드려요. 그러면 그걸 써 놓으셨다가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3번 볼 거고요. 채점 제가 해드리고 시험 범위는 미리 살짝 알려드립니다. 시험 범위는. 이거 범위가 넓진 않아요. 그럼 시험은 어디서 내냐면 이 문제에서 냅니다. 이 문제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재결해서 내겠습니다. 그러면 재결 부분만 공부해서 시험 보시면 돼요. 가능하시면 암기해서 범위가 안 넓기 때문에 암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제는 내드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숙제를 내드리면 숙제는 이건 쓰지 마시고요. 요것만 써보세요. 아니시면 숙제는 다 써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만약에 기출문제를 3개 풀어봤다. 그러면 3개 이건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패턴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패턴이 있고 이것도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적격에서 적극적 공권력 행사의 패턴 2개, 소극적 공권력에서 패턴 2개, 그다음에 원처분주의 패턴, 그다음에 분필사례 패턴. 그걸 다 패턴화 시켜서 외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대상적격에서는 대상적격은요. 지금 이렇게 대상적격이 적극, 소극, 그다음에 재결의 특수문제 이렇게 4가지잖아요. 매해 시험에 나옵니다. 매해. 최소한 2개는 나와요. 매해 2개는 나옵니다. 매해. 그럼 그것만 정리해도 일단은 한 3분의 1 정도는 쳐낸 거잖아요. 그죠? 3분의 1 내지 많게는 2분의 1까지. 아까 25년도에 시험 나온 그것도 처분성 문제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작은 책으로 갑니다. 작은 책의 1번부터 하겠습니다. 1번. 1번의 문제점 그건 지우시라 그랬죠. 문제점은 지우시고 2번도 문제점은 지우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오래간만에 들으셨으니까 원고 적격에 관한 취소 소송의 4유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4가지 유형. 자, 4가지 유형. 4가지 유형은 제가 연기 때도 설명해 드렸죠. 그렇지만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유형이에요. 1유형. 1유형은 적극적 공권력 행사입니다. 행정청이 갑에게 침익적 처분을 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침익적 처분을 합니다. 자, 침익적 처분은 뭐가 없어요? 나 침해 좀 해주세요. 신청이 없습니다. 신청이 없이 적극적으로 침익적 처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과징금 부과라든지 또는 뭐 면허 취소 같은 거 침익적 처분을 합니다. 직권으로 침익적 처분을. 자, 침익적 처분입니다. 그러면 처분은요, 행정청이 이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죠. 그러면 처분이 있으려면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법 집행 행위니까 법이 먼저예요, 법 집행이 먼저예요? 법이 먼저죠. 그러면 침익적 처분을 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행강제금 같은 것도 돼요. 이행강제금. 자, 근로기준법 33조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33조 1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까지 포함합니다. 재심판정은 뭐예요? 법적 성질이? 재결이죠, 재결. 구제명령은 처분이고요. 재심판정은 재결이죠. 그걸 받은 후에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게 처분에 관한 법이에요. 그렇죠? 자, 처분에 관한 법은 3가지로 쪼개집니다. 주체, 요건, 효과. 기억나시나요? 자, 주체는 누구예요? 노동위원회. 요건이 뭐예요? 구제명령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제3자에게.
이게 요건이에요. 효과는 뭡니까?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못. 이게 효과입니다. 자, 주체, 요건, 효과. 자, 모든 처분에 대한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33조 이행강제금 부과했어요. 아시겠죠? 이 법률은 수익 침익, 침익이죠. 그러면 이 법률은 침익이에요. 갑의 이익을 사익보호 목적, 갑의 사익보호 목적이 인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다시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 중에 법이 보호하지 않는 이익이 있고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권리고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있어야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됩니다. 이건 아시죠? 법이 보호하지 않은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익 중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이익만 권리고 원고 적격을 가져다 줘요. 보호한다는 게 뭡니까? 법이 보호한다는 게 뭐예요? 자, 법이 사익 보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익 보호성. 의사 기억나시죠? 의무 사익 보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사익 보호 목적. 자, 사익 보호의 반대말은 뭐예요? 사익의 반대말은 뭐예요? 공익이죠. 공익. 사익 보호의 반대말은 공익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법이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보호하는 법이라면 공익 때문에 침해를 받으면 그건 무슨 이익이다? 반사적인 불이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반사적인 이익이. 사익 보호 목적이 있어야 된다. 개인을 보호하는 거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사익 보호 목적이 있으면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근로기준법 33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근로기준법 33조는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이에요? 아니에요? 자, 거꾸로 이행강제금 부과했어요. 사용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다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1유형은 항상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된다 그랬어요. 무슨 이론이라 그랬죠? 직접 상대방 이론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직접 상대방 이론. 직접 상대방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1유형의 상대방은 항상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33조의 사용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항상 뭐가 인정이 된다?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항상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된다. 이거 기억나시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아까 말씀드린 인문특강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문특강. 항상 원고 적격이 인정이 돼요. 항상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된다는 것은 1유형의 법률은 항상 뭐가 인정이 된다? 사익보호 목적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익보호 목적.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익의 반대말은 공익이지 사익의 반대말은 수익 침익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보세요. 사익 보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익법률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근로기준법 33조 1항은 공익법이에요?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사용자에게 침익적인데 어떻게 이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용자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다툴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과세처분이 과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과세처분을 다툴 원고 적격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원고 적격이 있다는 것은 과세처분이 근거되는 법률이 누구의 이익을 보호한다? 여러분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수익 침익하고 공익사익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얘는 직접 상대방이니까 원고 적격이 항상 인정이 됩니다. 헷갈리시면 1유형은 항상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유형.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소송요건. 소송요건은 아시죠?
소속 요건이 구비되어야 본안으로 넘어갑니다. 자, 소속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소속 요건이 세 가지예요. 대원필입니다. 대상 적격, 원고 적격, 권보필. 아시겠죠? 원래는 대원 필피제인데 필피제는 빼고 대원 필만 해봅시다. 잘 보세요. 1유형이에요. 1유형은 항상 뭐가 인정이 된다? 직접 상대방 이론에 따라서 100%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됩니다. 100%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된다는 건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죠. 안 나오는 것도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죠. 논점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얘는 항상 인정이 되기 때문에 논점이 아니에요. 뭐가 논점이에요? 1유형에서는 이게 되거나 두 가지가 논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두 가지가. 또 하나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또 하나 원고 적격하고 권리보호 필요성을 합친 걸 법률상 이익, 소의 이익, 소익이라고 합니다. 법률상 이익, 소의 이익, 소익. 얘들은 뭐라고요? 대상 적격하고 원고 적격을 합친 개념입니다. 자, 큰 책을 보겠습니다. 86페이지. 기출 24번.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물음 2에 을에게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자,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무엇과 무엇? 원고와 권보필. 여기 보세요. 그럼 쟁점은 요거하고 요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물어봤으니까 원고 적격하고 권리보호 필요성을 써야지. 1번 문제점. 원고 적격 권보필이 문제가 된다. 2번 원고 적격. 3번 권보필. 4번 설문의 해결. 1번 원고 적격 인정 여부. 2번 권리보호 필요성 인정 여부. 3번 결론. 이렇게 잡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원고 적격과 권보필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잡으면 100% 손해예요. 왜? 보세요. 해임 처분 몇 유형이에요? 1유형이죠. 1유형은 직접 상대방 이론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100% 인정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원고 적격이 논점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러면 요거 필요 없고 요거 필요 없고 요거 필요 없고 실제 이 문제의 쟁점은 뭐예요? 권보필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권보필을 100% 쓸 때 이 사람은 권보필을 몇 프로밖에 못 써요? 원고 적격 쓰느라 권보필의 분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 100점 맞을 때 이 사람은 50점이에요. 이게 답안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는 딴 것도 썼지만 이것도 썼는데요. 그분들은 딴 것도 썼지만 이것도 썼는데요 했을 때 그럼 이것도 쓴 분량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겠어요? 현저히 작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원고 적격 목차를 딱 보는 순간 그 채점자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은 직접 상대방 이론을 모른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답안지가 안 좋아지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89페이지. 갑은 을의 또 나왔어요.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 경과한 이후에도 소의 이익인. 자, 소의 이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문제를 냈는지. 이렇게 표현이 나왔죠? 이렇게 표현이 나왔죠? 그럼 얘는 뭐하고 뭐예요? 몇 유형이에요? 영업정지 신청합니까? 저 정지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여기도 핵심이 뭐다?
권보필이에요. 아시겠죠? 93페이지. 자, 문제 본문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1개월, 그 다음에 폐기명령. 그리고 2번, 물음 2에 폐기되었고 정지기간도 도과되었습니다. 소의 이익이 있는가? 역시 소의 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몇 유형이에요? 1이죠? 그럼 뭐만 쓰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게 기술입니다. 이게 기술.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이제 이 문제에서는 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소의 이익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원고 적격과 권보필인데 1유형일 때는 권보필만 물어보는 문제.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핵심은 뭐다?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1개월 정지 처분과 폐기 명령의 취소를 이 문제가 소의 이익이 있는가가 아니라 요 3대 소송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3대 소송 요건. 그럼 쟁점이 뭐예요? 기출 26번의 쟁점이 뭐예요? 자, 얘는 100% 인정되니까 얘는 논점이 아니에요. 얘하면 얘죠. 얘는 논점이어야 돼요. 논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되겠죠. 대상적 격과 권보필이 논점이 된다. 그 다음에 대상적 격 쓰고 권보필 쓰고 답에 대상적 격 여부, 권보필 여부, 결론 이렇게 쓰겠죠. 1개월 정지 처분. 처분해야 돼요. 네, 처분이죠. 그러면 논점이 아니에요. 100% 처분이라고 느껴지는 거. 과세처분 처분해야 돼요. 처분이죠. 논점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는 논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누구나 다 아는 거는 그러면 오늘 하겠습니다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대상이 되지 않는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지 안 될지가 어디에 와 있는 경계에 와 있는 애들이 논점이 되는 거지 명백히 처분이거나 여러분들 연기만 들으셨잖아요. 연기만 들으셔도 이행강제금 1개월 영업정지처분 처분인 거 다 알잖아요. 혹시 이게 대상적격의 논점일까? 라고 하시면 연기 때 실력을 생각해 보세요. 연기 때 실력으로 돌아가서 이거 처분을 판단할 수 있으면 그건 논점이 아니라고요. 자, 대상적격은 항상 어디서 나온다? 애매한 곳에서 나옵니다. 처분인지 처분이 아닌지. 애매한 곳에서 시험에 나와요. 명백한 곳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세 가지 다 물어봐도 뭐만 쟁점이다? 권보필만 쟁점이에요. 그러면 기출 25번 다시 보세요. 세 가지 다 물어봤습니다. 뭐가 쟁점이에요? 영업정지 1개월. 이건 쟁점이 아니라고요. 영업정지 1개월이 처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기만 들으셔도 아시잖아요. 86페이지 해임. 처분해야 돼요? 처분이죠. 징계 해임은 처분이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묻지도 않아요. 물어도 뭐가 아니다. 논점이 아닙니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아니 선생님 소송요건 물어봤으니까 대상적격 쓰는 건 논점 맞지 않습니까? 맞죠?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실익이 없는 걸 쓰는 거예요. 실익이 없는 거를. 아시겠죠? 실익이 있는 걸 많이 써야죠. 실익이 있는 거를.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1유형의 경우에는 요거 아니면 요건데 요거 아니면 요거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요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보통은.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어쨌든 요것만 쟁점이 되거나 1유형은 요것만 쟁점이 되거나 그런 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잠깐 쉬었다가 2유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